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오늘 그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렇게 제목대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리드라고 하죠. 헤드라인 이 제목이 뽑혔어요. 정리해 주신다면. 네, 지난 2019년이죠. 이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사건입니다. 6년 전입니다. 예. 네, 6년 만에 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이 6년 만에 나온 겁니다. 네, 참고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그리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을 포함해서 소속 의원 및 관계자 26명이 기소가 됐는데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당시 원내대표였죠. 징역 2년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 원, 송원석 현 원내대표는 1,15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징역형은 안 나오고 벌금형으로 다 나온 거예요. 네, 이 국회법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그러나 이 관련인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나경원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 원이고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2천만 원. 그래서 2,400만 원이 선고가 됐기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벌금이 얼마,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얼마, 그거 두 개 합쳤더니만 2,400인데 쪼개서 보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이죠. 네, 2,400. 그러니까 되죠. 국회법 위반 부분이 400밖에 안 되니까 500부터가 말씀하신 대로 의원직 상실이 그쵸. 되는 건데 네네. 400이니까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모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회법 대상으로는 500만 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쪼개서 보면 다 500만 원 이하다. 네, 모두 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1,150만 원인데 이것도 쪼개서 보면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랑 150으로 1,000만 원과 150이죠. 네. 예, 그러니까 150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죠. 물론 500만 원이 되었다 해도 이게 1심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맞습니다만 1심부터 이미 의원직 상실하고는 무관하게 형이 내려졌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또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 대표적으로 뭐 최이배 전 의원이 아예 감금됐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그 앞에서 마술쇼를 펼쳤고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뭐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고 엄히 꾸짖었는데 꾸짖었는데 그런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니까 이게 말고, 재판부가 네.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정 기자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여러 차례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건 맞는데 그 후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해줬고 배지도 달아줬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참작하고 고려해서 이 정도 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법원이 그거를 왜 판단을 그러니까. 이해 못하겠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설명 자료를 읽고 왔거든요. 네. 이 설명 자료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이런 사태가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쵸. 국회 전체가 좀 충돌 양상을 띄었다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국회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국회법이라는 국회만의 룰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걸 사법부에서 성숙하지 못한 의정 문화라고 찍어버렸어요. 마치 어르신처럼. 그렇지, 막,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법부가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합니까? 근데 자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재석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이제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각했습니다.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안이 접수되는 팩스를 깨버렸어요. 의안가에 가서 어허. 팩스를 부셔버렸어요. 네. 그리고 막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뭐 나왔지만 이은재 전 의원은 이번에 안 나왔나요? 그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재 1,000만 원에 300만 원. 1,000만 원에 300만 원 나왔어요. 이은재 그 네. 혈서 네 맞습니다. 아까 진기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합자하세요. MS 은재. MS 수의 계약.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향후에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마음껏 충돌해도 된다. 그럼요. 뭐 마음대로 눕고 점거하고 팩스 의원가에 들어가서 팩스도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선례 남겨버린 거거든요. 저는 예. 사적 이해관계나 친분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솔직히 나경원 의원이 그 한동훈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한동훈이 직접 밝혔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작업을 하던 나경원이 과연 재판부나 이런 쪽에 어떤 뭐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판사예요.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제가 원래 사법부를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하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농담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농반 진반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도 받았다, 뭐 지지를 받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현역 의원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는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럼 좀 형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판단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장 큰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뭐 싹 다 뭐 공소 취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런 네, 논리라면. 그런 예. 논리라면. 그렇죠. 야.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이 설명 자료에 좀 웃긴 게 뭐냐면 첫 줄에 이 재판이 왜 6년 동안 걸렸는지를 변명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참 재밌는 거죠. 재판부에서? 네, 재판부 설명 자료에서 네. 예를 들어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고 검사의 제출 증거 수가 2,000개가 넘고 증인 수가 50명이 넘고 적은 거 아니에요? 영상 파일 수가 300개가 넘는다.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용량이 6테라가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다. 이거를 첫 줄에다 써놨어요. 1테라당 1년씩이에요? 아니, 1테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이 재판부도 신경을 쓰는 신경을 거지. 쓰인 거죠. 6년이면 300주인데 증인이 50명이면 300주. 1심이 6년 걸렸다는 건 그 어떤 변명으로도 그럼요. 예. 이례적이죠.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동안 법적 판단을 안 내린 좋은 지적입니다. 네, 사건이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 판단을 일찍 내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우선은 뭐 너무 오랜 시간을 예. 끌어온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 전원 다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직을 유지한 이런 예. 결과를 냈고요. 이럴 거면은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처벌 조항은 그럼 왜 두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판결문 그 보도 자료를 좀 예. 보면요. 정치적 내용을 너무 많이 고려를 예.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예. 사법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 과연 충실한 결정인가 예. 이런 의문도 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예. 것은
이런 식의 좀 소위 말하는 양비론식의 네. 그 결정을 내리면요. 네. 각자가 각자 유리한 부분만 또 주장하면서 예.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더 심해지는 예.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잘못된 판단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 예. 뭐 개개인별 형량 선고에 대해서는 뭐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고가 나오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될 수밖에 그럴 없어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그 당시 보면 최이배 의원 감금해가지고 표결 못 참여하게 예.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 못하도록 복도에 누워가지고 농성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앞으로 뭐 야당으로서는 예. 야 이거 해도 이제 나 배지는 안 떨어지겠구나 예. 벌금 조금만 내고 또 이제 판결 선고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좀 버티면 되겠네라고 예. 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좀 항상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선진화법 무력화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의 첫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법 자체를 만든 취지 자체를 형용화시키는 건데 이 정도까지 판결을 되나요? 그러니까 신인구 변호사님이 예. 저도 같은 부분에 예. 좀 꽂혔었는데 정치적인 것이었고 정치적인 예.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그때 패스트 트랙으로 예. 공수처법이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비판할 수 있죠. 사실 입장에 따라 되게 분명히. 비판 많이 예, 했어요. 예. 여기 나와서도. 예. 왜냐면 게임의 룰을 예. 어떻게 일방적으로 예. 당시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느냐.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법부에서 조금 정치적인 판단과 고려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법부의 지금 예. 가장 큰 불신의 예. 근본 원인이 정치적인 고민을 자꾸 넣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 예. 각자 해석이 분분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이라는 것이 마지막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서 예. 사회적 갈등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안 해버리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길게 끌고 예. 또 엉뚱하게 양비론식의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또 의원직까지 유지해 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국회에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실효성은 그럼 누가 보장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법이라는 게 한자로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로 돼 예.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막힘없이 흐르는 예.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예. 것인데 오늘도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1심 선고를 예. 6년 7개월 만에 그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요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나서도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또 만들어 놓는 이 사법부의 무책임함과 이 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전 사법부가 이제는 스스로 권위를 세울 마음이 있는가 이걸 좀 예.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가요. 이 판결을 6년 7개월을 미뤄왔단 말입니다. 그 6년 7개월 미루는 사건이 많습니까? 이런 사건이 없죠. 1심을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폭탄 돌리기 하다가 예. 이제 이번 배정된 판사가 결국에는 이제 감행을 한 건데 예. 이 정도 수준의 벌금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 6년 7개월을 끌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도 분명한 죄가 있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의원직은 유지시키고 그러면 그 사법부의 논리를 제가 정말 궁금해. 논리대로 생각을 하자면 분명한 죄가 있어도 이 국회 선진화법으로는 의원직을 정치적 동기가 있으면 유지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최소한에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예. 했던 수준의 회의 방에는 예. 의원직을 날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그 실정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회의 방해 면허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 회의 방해가 앞으로도 나올까요? 이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예. 전 앞으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바로 얘기했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예. 내렸다 이런 식으로 예.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예. 이 판결을 좀 이용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여야 입장이 바뀔 것 같아서 예. 좀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대장동 일당에 관한 항소 여부 말씀하신가요? 항소와 예, 항소 여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항소했어야지. 그리고 민주당은 항소 자제 잘했어.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항소하면 안 돼 검찰 이렇게 예. 얘기할 거고 예. 민주당은 항소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수평 비교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거랑 그냥 그거랑- 현상만 놓고 보면은 예. 그냥 다른 어떠한 세부적인 쟁점 내용 뭐 예.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예. 그냥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여야 입장이 바뀔 것 예. 같다. 코미디 같은 현상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이제 있을 저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예.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 주장을 하게 될 걸로 예. 보여지는데 예. 그게 얼마나 참 코미디 같은 얘기냐. 예. 결국에는 항소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법무부 내지는 검찰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이번에도 항소라는 그 부분만 떼가지고 예. 무조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참 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전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만약 양심이 있다면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에 예. 대한 이야기를 신속 재판에 대해서 예. 정당화 논리를 계속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재판은 지금 6년 7개월이 걸려서 겨우 1심이 나왔고 만약에 산술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3심제니까요. 6 곱하기 3 하면 18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단순 비교를 하면. 예. 그럼 자기들 사건은 18년 걸려도 괜찮고 예.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예. 이재명 대표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 그런 근데 문제도 민주당도 남다고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끌었잖아요.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 사건은 좀 그렇게 끌어도 괜찮고 이렇게 국민의힘 사건은 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똑같아요. 지금 진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네. 지금 법과 원칙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그게요 뭐 양쪽이 다 똑같다라고 동치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고 왜요? 결국에는 당시에 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 그 사건 그러니까 결국엔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예. 그 신속 재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 재판에 대해서 이 장기간 끌어오는 이 예. 국면은 저는 뭐 사법부도 당연한 비판의 대상인 것이고 뭐 국민의힘도 그 본인들의 그 이중 기준에 대한 그 비판으로도 자유롭게 보기 근데 어렵다. 이건 뭐 경원 의원 등 과거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6년 자그마치 7개월 만에요. 네.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사건부터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19년 예. 4월 당시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하고 이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예.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 자체를 막기 예. 위해서 이 국회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예. 여야 간의 몸싸움이 막 예.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이제 피고인들이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을 했고요. 예. 또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서 예. 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이제 예. 검찰이 여기 적용한 혐의는 두 개입니다. 예. 하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예. 또 하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예.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국회법 안에 있는 예. 일부 조항들을 그렇게 부르는 예. 거죠. 이 검찰의 구형만 먼저 살펴보면은 구형이요. 구형이에요. 예, 선거 말고요. 네. 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 예. 송원석 징역 10개월, 김정재와 이만희 징역 10개월, 윤한홍 징역 6개월,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예. 구형이 됐었습니다. 예. 이 나경원 의원의 구형이 가장 높았는데요. 예. 이유는 당시에 원내 대표였고요. 예. 이 물리력 행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기 예. 때문입니다. 이제 속칭 뭐 우리 빠루 예. 바루라는 예, 그 예. 문 따는 그 그렇습니다. 건설용 기구죠. 예. 사실 그게 국회 경위들이 쓴 건데 예. 그걸 이제 들고 있다가 사진이 찍혀서 예. 본인은 뭐 억울하다 그렇게 예. 얘기는 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예.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도 예. 또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도 의원직이 상실되기 예.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구형이 전부 다 징역형이어서 대부분 예. 이번 선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구형대로라면은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예. 한꺼번에 상실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예. 벌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죠. 예. 장찬 부장판사 놀랍게도 모두 벌금형으로 아. 선고가 나왔습니다. 모두요. 네. 예.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거죠. 6년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고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예. 눈에 띕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은 아까 앞서서 제가 예. 혐의가 두 개라 그랬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을 2천만 원 받았고요. 예.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을 400만 원 예. 받았어요. 합치면 2,400만 원 예. 선고된 건데요. 이 돈 액수는 5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회법에서 500만 원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예. 그걸 아슬아슬하게 400만 원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예. 또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1,000만 원이지만 예. 국회법으로는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나경원, 송원석, 김정재, 이만희, 윤한용 모두 벌금 총합은 700만 원이 넘거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만 예. 대부분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이 더 많았고요. 예. 이제 의원직 상실의 결정적인 국회법 위반 벌금은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수치만 딱 보면요. 네. 법리를 안 보고요. 500만 원을 살짝 안 넘게 안 넘게. 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어떤 의심을 법원이 예.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하려고 이렇게 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예,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수 상황인데요. 있는 거죠. 액수를 살펴보면요. 또 나머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 액수는 꽤 선고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심도 가능하고. 실제로 예. 그 생방송을 하고 있던 많은 예. 언론사들이 예. 이 전체 금액만 보고 그렇었죠. 네, 이거 의원직 상실이구나라고 보도를 한 경우도 오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400만 원이니까요. 맞습니다. 500만 원이면 의원직 상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가능한 한 좀 많아 보이게 예, 많아 보이게 선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의원직은 다 유지할 수 있게 네. 나경원 의원조차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선고가 큰 관심을 받았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예. 처음 벌어진 재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게 첫 사례입니다. 예전에 우리 국회 모습을 보면은 서로 뭐 주먹질도 하고요. 예. 뭐 물리력을 그렇습니다. 동원해서 책상 예. 부수고 몸싸움해서 이게 전 세계 방송, 전 세계 언론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예. 해외 토픽 이런 데 우리가 많이 나갔습니다. 예. 이제 그거 부끄러우니까 이거 막겠다고 이제 이름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지어가면서 만든 건데요. 사실 오늘 선고는 예.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예. 이 법을 어겨도 의원직 상실과 같은 치명적인 타격은 없다. 이런 걸 예. 이제 보여준 판결이었거든요. 예. 막말로 누구나 돈 400만 원 예. 낼 각오가 돼 있으면 이 국회 선진화법 어겨도 된다는 이 걸로 판결대로라면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재산이 500억, 400억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400만 원 정도는 부담 없는 돈이거든요, 실제로. 예. 자, 근데 이게 선고 내용을 보면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네.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판결대로라면요. 네.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만큼 죄를 진 건 아니다. 뭐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문은 또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해들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 예.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말하는 예. 겁니다.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다. 예.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예.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 그러니까 막았다, 혹은 감금했다, 이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또 재판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도 아니고 예.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이런 예.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예. 이 주문이 나올 때만 해도 끝났구나. 무거운 예. 형이 나오겠구나라고 예. 했지만 이런 말을 또 하네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 예.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죄는 있는데 예. 정치적 동기고 예. 선거를 거치는 동안 국민의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선고를 안 했다는 예. 말로 해석이 되는데 예. 이게 선고를 거쳤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논평이 예. 나왔어요. 이 재판이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네. 엄청 길게 끌었던 거죠. 이렇게 길게 끌어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총선에 나갈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예. 그래놓고는 법원이 그래놓고는 무슨 국민 판단을 받았다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불과 며칠 만에 신속하게 판결하지 예. 않았느냐.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러면서 법원을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아까 현 기자가 이 판결문 내용 소개해 주셨지만요. 네, 분명하게 법이 된다 그래 놓고 나서 맞습니다. 법 자체 선고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선고라면 맞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반해도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 이제 거의 뒤에 아까 붙였다는 말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아니, 하면 다 국회의원들이 그럼 정치적 범기로 동기로 범행을 하지 예. 어떤 논리인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라면서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예. 아 정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판결로 예. 국회 선진화법 이거 형해화된 거 아닙니까? 예. 이 유명무실해진 거 판결대로라면요. 이런 비판을 한 이게 거죠. 최종 확정된다면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요. 그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반면에 그 법을 어긴 나경원 의원은 예. 이렇게 말합니다. 선고 직후 이제 현장 기자회견에서 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말은 이제 고맙다 이런 예. 말을 완곡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지만 예. 판사들이 명분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런 말을 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갔다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줬으니까요. 네, 전혀 자숙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난 잘했구나 우리는. 뭐 그런 말도 했어요. 나경원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어떤 법상식과 다른 판결을 내려도 이것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만으로 굉장히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 국회에서 뭘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바로 망치 들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막고 그랬잖아요. 네네. 감금하고. 예. 근데 6년 7개월 만에 이제서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있었는데요.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빠루입니다. 네. 빠루가 등장한 사건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네. 국민의힘 의원하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저한테는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더 입에 붙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 열렸고요.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네. 그리고 당시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 원 선고했는데요. 네.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 맡고 있는 지금 송원석 대표한테도 1,150만 원 선고했습니다. 와, 2,400만 원, 1,9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의원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속보로 떴을 때는 기자들은 의원직 박탈인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거든요. 선거법은 100만 원입니다. 네, 선거법 100만 원입니다. 근데 국회법은 5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요, 말하자면 쪼갰어요. 혐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 네. 의원직을 잃어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씩 이렇게 선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지켰고요. 이때 선고된 모든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6년 7개월 끌다가 의원직은 붙여주고 유죄는 때리고, 이거 참 묘하게 줄타기 했다고 보는데, 이걸 어찌 봐야 되는지 다 살려줬네요. 그때 사실 폭력으로 회의를 막은 거 아닙니까? 빠루 들고 왔잖아요. 사진으로 봐도 치열하지만 네. 아마 동영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동영상도 있죠. 예, 뭐 몸싸움부터 시작해서 욕설 난무하고요. 정말 저희가 국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예. 아니 국회에서 회의하고 타협하고, 뭐 타협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거의 토의하고 다수결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빠루를 들고 가서 저렇게 몸싸움을 하다니, 저거 해외 토픽이 나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네. 계속 끌다가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들이 이렇게 나노 기술을 여기에 또 발휘할지. 아직 지금 1심 재판이 남았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도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렇게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는데 네. 나중에 거기 가서 뭐 하냐 하고 항의했더니 민주당 의원들도 폭력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재판받았죠. 예.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전원 유죄, 의원직은 유지.
네, 무려 6년 7개월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019년 4월에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 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국회 의원가 사무실 앞과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2012년에 도입됐던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됐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5년 동안 출마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7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이 2천만 원이고 국회법 위반 벌금은 400만 원이라서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법 위반으로만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500만 원, 그리고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 총 1,9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요. 이 밖에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그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서 의원직 상실령은 면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선고 직후에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법원이 명백하게 자신들의 한 거에 대해서 명분을 인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는 다소 과한 확대 해석까지 곁들였는데요.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발빠르게 소수 야당으로서 다수당의 폭거를 막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행동했던 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이제 유죄이지만 의원직 상실은 이제 면한 건데 이번 판결 결과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렇게 판결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좀 나쁘네요. 그럼 어떻게 판결하시기를? 이게 근데 원칙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말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지 저촉되는 행위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일종의 이제 전술로서 당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럼 우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이 법안 처리를 하다가 멱살잡이를 했다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어떤 그러한 이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대놓고 이렇게 이 법을 어겼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황교안, 나경원 그때 당시에 대표이고 원내대표였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장 높은 벌금을 매긴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부하들이다. 부하라고 안 하겠지만은 부하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직도를 그려보면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머지는 150만 원씩 한 거죠. 네. 근데 최고 상한이 4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숫자를 봐도 3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네. 우리가 하다못해 상갓집에 가도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넘어가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400만 원이 뭐예요? 400만 원이. 그리고 오늘 판사가 요 판결문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이게 뭐 저항권 행사라고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거는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그러면 왜 양형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불리한 걸 이제 거론한 것이고 양형에 유리한 것으로 꼽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수의 이 여당에 하는 어떤 뭐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려고 뭐 한 행동이고 네. 근데 뭐 항의하려고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이 재판부의 속내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 선거가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 동안에 6년 7개월 네. 동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거에서도 다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평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400만 원이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더 노골적인 버전으로 하면 사법부 입장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입법부의 이 국회의원들,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 생살 여탈권을 우리가 휘두르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선출을 했는데 사법부가 그 선출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의원직을 잃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의 속도를 빨리 해서 뭐 그런 논리를 댈 거면 재판을 빨리 해가지고 그때 이 패스트트랙 요 충돌했을 때 그러면 결론을 내든가. 근데 이렇게 뒤늦게 해놓고서는 그 사이에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국민들이 다 이렇게 뽑아줬다는 이유를 그 판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벌금이 이렇게 매겼다라는 것은 전 사법부 대단히 비겁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오늘 또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재판부가 비겁하다 이런 판결에 대한 평가가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나경원 의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나경원 의원 불러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나갈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서울시장은 지난번에 안 한다는 분위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안 한다는 분위기를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으로 승부해야지 뭐 다른 거 있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뭐 경선을 하려면 누가 들러리도 서고 이래야 될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 어쨌든 나가가지고 뭐 오세훈하고 승부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아서 나경원 의원 같은 처지에서 굳이 내가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는 얘기가 좀 묘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뭐 이 윤 어게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런 발언과 행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이게 이제 기사의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못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에서 이준석도 같이 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이든 누구든 뭐 다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누구든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에 그럼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에 있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이든 무슨 저 뭐 더 우파에 해당하는 분들이든 다 모아가지고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핵심이 아니고 윤 어게인까지 다 같이 가야 된다.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스탠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꼭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방선거가 과연 성적이 좋을까요? 국민의힘 네. 성적이 뭐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좋지는 않을 거지만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이겼다라고 주장하겠죠.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네. 정신 승리로 돌파한다. 근데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될 가능성도 크고 뭐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당내 기반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뭐 이후에 당권을 노리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을 가지고 지금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으로 얘기하면 윤 어게인까지 함께하자 이런 얘기 해갖고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일단 부정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나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면 지금 이런 행보로는 그리고 이런 비겁한 이 비겁한 재판부의 태도 때문에 판결 받은 건데 민주당 독재 얘기하고 뭐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갖고는 지방선거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